안녕하세요. 이재문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세무법인 예인더K 김정래 대표 세무사님을 모시고 세무와 관련돼 있는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좋은 내용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요. 호응이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괄 양수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포괄 양수도는 내가 이제 영위하던 사업을 그대로 타인에게 넘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뭐, 그러니까 그대로 넘긴다라는 거는 현 상태에서 그대로. 네. 업종도 유지돼야 되고, 이제 그 시설 장치 또는 이제 인적 시설, 뭐 물적 시설이 다 그대로 그 양수되는 경우를 포괄 양수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적 시설이 제외돼도 이제 포괄 양수도를 보거든요. 그래서 인적 시설은 안 넘기더라도 이제 물적 시설이나 사업에 뭐 그동안 영위하던 업종을 그대로 이어서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를 포괄 양수도라고 하고, 이 포괄 양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수도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뭐 납부라든지 환급 문제 없이 이제 그 포괄 양수도로 그냥 부가가치 신고 납부 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인적 시설, 인적인 거는 이제 종업원을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도 그대로 유지가. 종업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아도 관계없는데, 종업원은 네, 유지되지 제외 않아도 이제 시설이라든지 이제 이런 네. 부분이 되면 이제 그걸 포괄 양수도로 본다. 네. 그 대신에 업종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고, 예. 뭐 그 여러 업종을 동시에 넘기는 경우에는 모든 업종이 한꺼번에 다 넘. 그럼 단순하게 이 포괄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를 감면 안 내기 위한 방법인가요? 아니면 거래상의 어떤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수도를 하게 되면 매입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양수받는 쪽에서는 부가세를 그 환급을 받고, 양도하는 쪽에서는 신고 납부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포괄 양수도의 경우에는. 그래서 굳이 그런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 없이 그냥 거래 편의성을 위해서 그 어떤 자금 부담도 있으니까 서로 그대로 신고하지 않아도 인정을 해주는 거고, 부가가치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사업을 뭐 폐업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어쨌든 경제 활동에 참여한다고 보고 세금 혜택을 좀 주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어차피 내고 다시 환급받을 건데 굳이 불편한 절차를 겪지 말고 그 과정을 좀 생략해 주겠다. 네. 그 대신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조건들이 뭐 지켜진다라면 포괄 양수도 자체가 어떤 간편성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확보가 되겠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요건을 아까 말씀드린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만약에 뭐 부가세 신고를 안 했다든지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우리는 포괄 양수도라고 해서 뭐 진행을 했는데 사실상 법적으로 포괄 양수도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가세를 또 신고 납부해야 되고 가산세도 나오고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건 검토를 정확히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요건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그런 네. 요건들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저거를 포함해서 이제 제일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뭐 분양을 받았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이제 환급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환급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정확한 이해가 되질 않아요. 네. 그거를 좀 조금만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거는 이제 사업자에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개인이나 법인이나 상관없다는 그렇죠. 거죠. 예. 사업자 등록이 되셔야 되고, 환급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환급을 받는다는 건 내가 납부한 부가세를 사업용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신고 납부하면 다시 매입세액으로 해서 공제를 받아서 돌려주겠다는 얘기고, 이제 우리가 분양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금 있고 중도금 있고 잔금이 있잖아요. 그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우리 부가세를 포함해서 납부를 하게 돼 있고, 그 부가세를 납부를 하면 공급하는 쪽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는 의무가 있어요. 잔금을 그 금액에, 그러니까 납부한 금액에 한해서. 그래서 그거를 부가세 받으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분기나 또는 반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설물, 보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이라고 해서 매달 신고를 할 수 있게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1월 달에
계약을 했다, 계약금을 냈다, 그러면은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를 하면 예. 조기환급 규정에 따라서 신고 기한 내 15일 이내로 환급금을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쨌든 큰 돈을 들여서 어떤 사업용 시설을 그 마련을 했을 때 그 자금 부담을 조금 이제 예. 덜어주고자 하는 그 제도이고, 그래서 반드시 근데 요거는 또 신고 납부를 하셔야지, 사업자 예. 등록이 되어 계셔야 되고 신고 납부를 하셔야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 명심하셔서, 요거는 사실은 그 기한이 지나버리면 또 우리가 또 조기환급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 그 기간이 지나면 신고 기간 내에 해야 네, 된다. 무조건 신고 기간 내에 해야지. 그러면 지나가면은 환급을 안 그러면 해주면 환급은 그 다음 달에 하거나 신고 기간 내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분기나 반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 환급을 받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면 조기 환급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 그러니까 조기 환급을 들면 우리가 잔금 그 대금을 납부하고 최대 빠르면 40일, 최대 65일 이내로 그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기 환급 제도를 잘 활용하셔야지 그 자금 부담을 좀 줄이실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분양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아갖고 중도금 대출을 할 때에는 중도금 대출할 때마다 부가세를 네. 내고 환급받는 이 구조인 그렇죠. 거죠. 네, 왜냐면은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 받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고, 그건 예. 사실은 이제 내가 받아 내서 환급받는 제도 규정이기 때문에 네. 그건 사실 은행권의 담보 능력이 없고, 담보로서 능력이 없고, 그 세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분양자가 분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하여튼 세금 쉽지 않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구조도 너무 좀 복잡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 부가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물품가액의 10%의 이제 부가세가 포함이 돼서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 구조인데도 네. 얼뜻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 구조 같은데요. 이해가 안 갈 때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어려워하시죠, 다들. 예. 근데 부가세는 반드시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지도 않고, 금액이 또 이제 큰 경우에는 자금 부담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업용 시설을 분양을 받으시거나 취득을 하실 때는 그 부가세를 반드시 숙지를 하셨다가 공급하는, 그러니까 뭐 이제 시공사라는 시행사 쪽에 세액에서 발급을 반드시 요청을 하셔야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에 그 요청하신 후에도 그 다음 달 25일까지 우리 대금을 납부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지 그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도금 대출을 예를 들어서 받으면 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대출금에 포함되는 네.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법적으로 규정되는 건 아니고 은행의 어떤 그 융통성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시키면 이제 그 우리가 대출 받는 금액이 조금 커지는 거고, 부가세를 빼면은 부가세가 부가세만큼은 줄어드는 낮지만 거니까. 이제 계약자한테는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또 그 돈은 본인이 이제 내야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 같긴 한데. 맞습니다. 그 큰 의미가 없다고. 예. 자, 그러면 또 이제 하나. 이제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이제 중도금 대출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꼬박꼬박 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이후에 이제 잔금 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잔금 대출을 할 때 이 대출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것도 되게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 듭니다. 네, 대출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경기 상황이라든지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대출 금액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휴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러니까 근생의 경우에는 뭐 부가세 포함해서 50% 대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용도, 그러니까 공장 건물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60% 부가세 제외에서 60% 대출이 나온다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예전에는 막 80% 이상 나오고 했었거든요.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요 지식산업센터나 뭐 대출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최근 은행 쪽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지식산업센터인데 60% 대출이 나오는 거는 적지 않은, 지금 현재 상황에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은 뭐 이제 은행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딱히 규정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집단 대출을 통해서 대출 받으시는 게 가장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잔금을 납부할 때는 잔금 납부에 대한 부분만 이제 부가세를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예. 네. 부가세는 잔금 납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시점에 이미 다 부가세를 다 네. 납부를 주고받고 하고, 집계해서 했잖아요. 잔금에 대해서만 부담하시면 되고, 잔금하실 때 이제 고려하셔야 될 자금들이 이제 대출금 외에 자금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예. 당연히. 그 다음에 부가세 10%, 그 다음에 취득세가 그때 이제 예. 등기하면 취득세가 발생을 하고, 뭐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도 그때 예. 이제 아마 납부를 하시겠죠. 그 정도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지 이제 특별히 문제 없이 취득이 완료가 되고요. 그럼 이제 금액 부담이 이제 상당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근생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50%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금 10% 따지면은 40%의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요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작은 돈이 아닌데 여기에 다시 취득록세 플러스 부가세까지 이제 이렇게 40%에 해당되는 이제 부가세까지 부담하면 되는데 네. 자, 이게 이렇게 여의치 않게 되면 이제 계약자 입장에서는 엄청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도금까지 대출된 부분인데 만약에 계약자가 이행을 못하고서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네. 그러면 이 수분양자는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수분양자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세법상의 문제가 있을까요? 세법상으로는 어쨌든 잔금을 못했기 때문에 취득이 완료가 되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 세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거 없죠. 법률적으로, 다른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지. 세법은 어쨌든 그러니까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시점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특별히 수분양자 입장에서 세금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하는 거는 없다. 또 돌려받는 것도 그럼 없겠네요. 없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는 이미 건건히 돌려받고 환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되지 않은 미래 부담에 대한 어떤 세금이나 추가로 발생되진 않지만 기왕에 냈던 모든 세금들은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나요? 그렇죠. 이제 세법상으로는 우리가 네. 취득 시점이 항상 잔금 청산일로 돼 있거든요. 네. 잔금 청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좀 법적 의무가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수분양자에게.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도금 대출에서 그 60% 대출 받고 50% 대출 받은 거는 이제 그 사업이 이제 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는 이제 이 비율이라고 이제 보니까 이제 금융권과 사업자가 협상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결과치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금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눈 포괄 양수도 문제,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들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잔금 납부 시에 이제 대출 관계는 금융하고의 어떤 협상의 대상물이지 이건 세법적으로는 크게 이제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거와 관련돼서 부가가치세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조기환급을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고, 부가세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예. 자금 부담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다시 환급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려하실 때 뭐 취득가액을 고려하신다든지 뭐 양도가액을 고려하신다든지 할 땐 부가세는 별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만 어쨌든 부가세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뭔가 그 가산세라든지 그 추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부가세가 모든 소비자가 마찬가지겠지만 부가세를 가격에 포함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부가세가 다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가세를 그 사업자한테 부담이 되지 않거든요. 환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는 조금 이제 뭐 취득세라든지 소득세와 별도로 조금 좀 개념을 갖고 이해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이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언뜻 생각한 거는 이제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중도금 대출에서 포함이 돼서 주고받았다 그러면 그 돈을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놓으신 분들은 좀 부담이 덜 가겠지만 그렇죠. 그 돈을 그때그때 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돈을 다 소진해 버렸다라면 나중에 이제 내가 분양받은 금액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업자분들 중에는 이제 좀 꼼꼼하신 분들은 부가세를 별도로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면 그건 어차피 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부가세 때문에 부가세 신고 기간 되면 막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가세 납부하시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자금 부담이 더 가시겠죠. 어쨌든 그러면 잔금 플러스
잔금에 해당되는 부가세는 우리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기존에 이제 부가세를 다 썼다라고 얘기한다라면 대출받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양 금액에서는 조금 축소될 여지는 있겠네요, 대출이. 네, 네. 조금 좀 고민이 되는 영역입니다. 오늘 또 세무사님 모시고서 좋은 말씀 나눴는데, 오늘 세무사님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